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터키인 터키의 국민적 감독으로 최근 2019년부터 터키의 국대팀을 맡고 있는 세뇰 güneşi 감독, 그리고 역시 K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감독 세르지오 파리아스. 어떻게 한국에서 두 감독이 성공했는지 그 과정과 업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커리어와 선임 과정.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포항 스틸러스를 지휘했던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 브라질 U17과 U20 국가대표팀을 거쳐 자국 3부 리그 팀인 우니앙 바르바렌시라는 팀을 우승시킨 것이 전부였던 당시 38세의 젊은 나이의 무명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파리아스를 스카우트하고 구단에 추천했던 담당자는 뭐에 꽂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번에 확신이 들었었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그는 선임을 주저했던 구단 프런트에게 파리아스를 소위 뻥튀기 하여 소개하는 용기를 발휘했고, 프런트가 결국 선임을 결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이후 전성기를 맞이할 포항의 1등 공신은 그 스카우트 담당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7년부터 3년간 FC 서울을 지휘했던 두 번째 주인공인 세뇰 güneşi 감독. 그는 무명에 가깝던 파리아스와는 말 그대로 때깔부터 달랐던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무려 한국에 오기 5년 전인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함께 4강 신화를 이루며 3, 4위전을 치렀던 터키 대표팀의 상대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이긴 터키는 3위라는 최종 성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달성해내게 되죠. 이를 통해 2002년 UEFA 올해의 감독에도 선정되며 güneşi는 단숨에 명장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터키 대표팀이 유로 2004 예선 탈락을 하게 되고, 이후 맡았던 터키 프로팀인 트라브존스포르에서도 경질된 güneşi는 2년을 푹 쉬었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그가 2006년 12월 갑툭튀하여 K리그 FC 서울에 깜짝 부임하게 됩니다. 월드컵 3, 4위 전에 상대팀 감독이 한국의 프로팀으로 오게 되었으니 당시 축구 팬들과 FC 서울의 팬들은 얼마나 놀랍고 설레는 마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무명이었던 파리아스 감독을 맞이하는 포항의 팬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겠네요. 그렇게 FC 서울은 명문팀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세계적인 명장을 품게 되었고, 공항에서 많은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한 그는 2007년부터 3년간의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의 커리어. 한국에 오기 전의 커리어로는 güneşi에게 미안할 정도로 파리아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달성한 커리어로 비교해보자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포항 감독 재임 3년차인 2007년부터 파리아스가 꾸준히 키워왔던 젊은 선수들의 포텐셜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15년 만에 리그 우승과 FA컵 준우승, 2008년 FA컵 우승, 그리고 포항 역사상 최고의 시즌으로 일컬어지던 2009년에는 컵대회 우승과 리그 3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포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자격으로 참가한 클럽 월드컵에서까지 북중미와 아프리카의 챔피언 팀들을 잡아내고 3위를 차지하며 찬란한 한 해의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습니다. 정말 이때의 포항은 그야말로 K리그와 아시아를 넘어 언제라도 세계의 강호들과 맞짱 뜰 수 있을 것만 같은 포스였습니다. 또한 파리아스는 K리그 감독 최초로 감독 그랜드슬램을 모두 달성한 것이기도 했죠. 이런 화려한 성적들 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을 만한 부분은 일명 5위의 반란으로 불린 2007년 우승 과정입니다.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한 포항은 6강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이르기까지 경남, 울산, 수원, 성남을 모두 이겨 결국 15년 만에 리그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규 시즌 5위의 전력으로 단기전에서 상위 4팀들을 모두 잡아낸다는 것은 플레이오프라는 제도에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미션인데요. 당시 파리아스가 얼마나 최적의 전략 전술로 단기전에 강했는지, 그리고 포항 선수들이 그것을 잘 실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9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서 명경기가 있습니다. 16강을 통과한 포항은 8강에서 그 당시 오일머니의 파워를 보여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분유드코르를 만나는데요. 바로 감독이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스콜라리 감독이었고, 그 당시 우승 멤버인 브라질의 전설적인 스타 히바우드가 주축 선수로 뛰고 있던 팀이기 때문입니다. 8강 원정 1차전에서 1대3으로 패하여 탈락 직전까지 몰렸던 포항은 홈에서 2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반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전반 38분 만에 황진성을 김재성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둔 파리아스. 그에 부응하듯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소나기 골을 퍼부으며 3대0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종료 직전 실점하며 경기는 연장으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연장에서도 파리아스의 용병술은 그저 빛 자체였습니다. 교체 투입된 박기철의 어시스트로 스테보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포항은 기적과도 같은 4강 진출을 하게 되죠. 이때 경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포항 제철소의 용광로 그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를 바꿔놓겠다는 호언과 함께 시작된 güneşi의 첫 시즌인 2007년, 서울은 차범근 감독이 이끌던 호화군단 수원을 4대1로 대파하는 등 개막 5연승이라는 엄청난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최종 성적은 6강 플레이오프 실패였습니다.
최고의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순위표 아래로 곤두박질 친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전들의 부상이었죠. 서울의 베스트 11으로 상징되던 선수들 중 10명 이상의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이러한 부상 악령은 이후 귀내쉬의 3년 무관이라는 수모에 매번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7 시즌의 실패 후 2008년과 2009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그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는 귀내쉬의 명성을 생각하면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의 커리어로만 비교한다면 각종 대회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클럽 월드컵 3위까지 달성한 파리아스 앞에서 귀내쉬는 한없이 작게만 보입니다. 귀내쉬의 FC 서울 시절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시즌은 아무래도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2008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의 주장 이을용이 최고의 경기 운영으로 중원을 책임졌고, 유망주였던 기성용과 이청용이 모두 팀의 핵심 멤버로 자라주었습니다. 비록 시즌 중반 박주영이 이적하며 커다란 공백이 생기나 싶었지만 정조국과 대안이 맹활약을 펼치며 그 공백을 메꿨죠. 또한 김치우, 김승용 등 모든 다른 선수들로 탄탄한 스쿼드가 조화되며 리그 최종 순위 2위를 기록했고, 팀을 6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로 복귀시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새드 엔딩이 있을까요? FC 서울에게는 마지막 총알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K리그 최고의 더비로서 축구 팬들의 수많은 관심 속에 펼쳐진 수원과의 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수원 원정으로 2차전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경기를 압도당하고 1대2로 패하며 수원에게 우승컵을 넘겨주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던 시점에 기가 막히게도 경기장에는 수원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듯한 아름다운 눈보라까지 쏟아졌죠. 이는 수원 팬들에게는 더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우승이자 낭만적인 순간이었고, 서울 팬들에게는 최악의 결승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귀내쉬의 한국에서의 긴 여정도 이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세 번째, 남긴 업적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듣보잡대 슈퍼스타 수준으로 귀내쉬의 압승, K리그 팀을 맡은 후에는 파리아스의 TKO 승이었죠. 그렇지만 단순한 커리어로만 비교하기엔 두 감독은 각자의 팀과 한국 축구에 남긴 업적들이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미와 유럽 출신의 차이로 축구 스타일은 달랐지만 각자의 팀에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지도했죠. 이러한 것들이 K리그 전체와 한국 축구에 큰 영향을 줬고 판도를 주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역대급 명장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아스는 팀에 브라질 축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며 수비 축구에 물들어 있던 핵노잼 K리그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게 되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로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방을 쉴 새 없이 두들기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그 당시에 포항에 도입하여 아직까지도 스틸타카로 풀려내려오는 컴팩트한 개꿀잼 패스 축구를 선보였었죠. 또한 그의 이전 커리어에서부터 비롯된 육성 능력으로 모든 포지션에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 결과 당시 S급 선수가 없었던 포항의 스쿼드를 김재성, 황진성, 신영민, 노병준 등의 다수의 A급 선수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전반기에는 공격수들보다 미드필더들의 골수가 더 많은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 포항은 파리아스의 재임 기간 동안 전성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커리어의 끝인 이별의 과정에 있어서 파리아스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고 이적서를 부인했다가 며칠 뒤 이적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로 포항과 마찰을 빚게 되어 마무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성공과 K리그의 부흥을 이끌었던 파리아스의 업적은 기억되겠죠. 반면 커리어만 놓고 본다면 3년의 K리그 생활은 귀내쉬에게 실패와 상처로만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귀내쉬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먼저 FC 서울을 전임 이장수 감독 시절의 투박한 축구에서 벗어나게 하고 빠른 템포와 패싱을 골자로 하는 공격 축구를 팀 컬러로 정립시켰습니다. 또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유럽 진출도 시키고 국대 핵심 멤버들도 키워냈습니다. 2008년 팀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박주영의 프랑스 진출에 큰 역할을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이청용과 기성용 등 당시 10대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과감히 주전으로 기용해 성장시켰죠. 이후 그들은 차례로 유럽에 진출했고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이 되는 멤버들을 키워낸 장본인이 바로 귀내쉬입니다. 이는 아직도 그가 FC 서울과 한국의 축구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귀내쉬 감독은 거침없는 독설로 한국 축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축협에게 가시같은 존재였고 연맹은 여러 번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귀내쉬가 연맹의 징계를 받고 협회에 큰 실망을 하며 거액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FC 서울의 팬들은 이에 발끈했고 자발적인 모금 행사로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인 성금을 자신의 벌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르이유토피아 같은 자선 행사에 사용한 귀내쉬는 나의 일생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2002년 월드컵 3위를 했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K리그 감독들 중에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 또 있었을까 싶은 부분이네요. 하늘의 뜻일까요? 2009 시즌을 끝으로 파리아스와 귀네슈 두 감독은 모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고 하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파리아스가 최강 포스를 자랑하던 2009년의 포항을 조금 더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귀네슈가 부상 악령이 없고 주전 멤버들이 유럽에 진출하지 않은 FC 서울의 스쿼드로 온전히 시즌을 치러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K리그 무대에서 성공하는 외국인 감독이 나오기를, 그리고 한국 축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감독인 벤투가 지휘하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선전하길 기대해보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